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 짤막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취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발표가 되자마자 엄청난 실망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좀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렇게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매년 우수 기업에게 좀 표창까지 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들 공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이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는 3분기부터 완료가 된다라는 내용과 이 공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무 기재부 장관께서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던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해야 된다. 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이 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후에 이 기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속도를 좀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완전하게 반대를 하지 않으나 민주당 측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그리고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에 발표한 세부 내용 실망감이 담긴 내용들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죠. 심지어 배당락까지 겹치니까 상당한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12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과거를 보자면은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일 이평선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이 또 이탈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481선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 좀 과거를 좀 보시자면은 2017년 때부터 상당한 하락을 좀 겪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상승일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